안녕하세요. 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5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1월 31일 말일에 해당이 되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월 7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정축월 개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개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명식 개수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엄동설한인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가 8글자이고 기둥이 4개라고 해서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그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일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이 다음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태어나게 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이 개수라고 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요. 그 개수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 주체가 태어나는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월지인 월령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주로 볼 때는 중요한 것 일간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월지, 다음으로 나머지 6글자의 어떤 배합을 살펴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방침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어저께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임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양수로서 대해수라고 이렇게 배웠고,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물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그런 큰 물의 개념으로 봤다라고 하면, 임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10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10번째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가 양의 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이라고 봤을 때는 임수와 같은 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 대수, 즉 바다라든가 강호수에 비유했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내지는 뭐예요? 이슬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봄이라든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라든가 이슬이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가을이라든가 겨울에 내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설이라든가 아니면 눈과 같은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것, 비, 이슬 내지는 설이 눈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개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상 땅 위에 있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냇가라든가 뭐예요? 옹달샘 같은 것 내지는 맑고 깨끗한 여러분들 정화수 같은 거 아시죠? 정화수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 내지는 할아버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고요. 할머니나 어머니께서 자식들 잘 되라고 정화수를 떠놓고 촛불을 켜놓고 삼신 할머니 내지는 산신령이라든가 하늘의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큰 기도를 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떠놓는 물을 정화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정화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물에서 너무 뜨지 않는, 다른 사람이 뜨지 않은 가장 고유한 물을 갖다가 떠는데 탁하고 더럽고 이물질이 껴있으면 어떻게 되건 하늘에 치성을 드리는 물로서 적합하지 않은 그런 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화수와 같이 마치 맑고 깨끗한, 즉 청징한 그런 물로서 사람이라든가 동물, 특히 사람이 먹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러한 물에 해당이 됩니다. 좀 이디오피아라든가 저쪽 아프리카 그런 쪽 가게 되면은 물이 매우 탁하고 물을 구할 수가 없죠.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더러운 물을 먹게 되면 사람이 바이러스라든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그런 것들도 박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올 수도 있겠지만 가장 사람들이 질병을 많이 얻는 것이 뭐예요? 물이 탁한 것을 갖다가 섭취를 하게 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좋은 것을 당하게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도 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집안에서 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 집안에서 수도꼭지만 타면 물이 나오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수도꼭지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공동 우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같이 썼단 말이죠. 그래서 펌프 갖다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두레박 같은 걸로 해서 물을 갖다 떠먹기도 했죠. 그러한 우물물 같은 것도 역시나 개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먹는 물에 누가 약을 탄다거나 독을 탄다거나 아니면 더러운 물질을 갖다가
넣는다라고 하면 그 물은 오염이 돼서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 드라마 같은 거라든가 사극 같은 걸 보게 되면 우물에다가 뭐 역병이 돌 수 있는 이물질 같은 걸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우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하고는 달라가지고 항상 맑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티 없이 맑고 깨끗해야 된다. 어차피 뭐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됐던 이 개수가 됐던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공통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탁해진 것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개수 자체는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냐면, 무토라든가 내지는 기토 같은 것이 사주 중에 많아지게 되면, 사주 중에 글자 무토,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술충미 같은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토라고 하는 것은 흙에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옹달샘을 다 이제 흐려 놓는다고, 개수 자체는 맑고 깨끗한데 토가 있게 되면 흙탕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개수가 이 무토, 기토를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라든 여러분들 개수가 무토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육친상으로 놓고 봤을 때 정관에 해당이 되니까 개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개수는 무토를 보게 되면 왜요? 토가 많으면 토가 탁해지기 때문에 매몰이 돼요. 토가 많게 되면 수가 토에 의해서 매몰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기토 같은 걸 보게 되면 개수 입장에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7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7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기토가 개수를 파하게 되는 거니까 개수 자체가 많이 탁수가 된다. 개수라고 하는 건 뭐의 핵심이 뭐 있다 그랬어요? 청징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기토가 잡난하게 되면 잡란이라고 했죠. 잡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 뒤섞여서 막 헝클어져 있어서 막 여기저기 뒹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 자체가 탁해져 있다는 거고,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좀 안 좋은 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뭐 동식물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염된 물은요, 동물이 먹어도 좋지 않고요, 식물이 먹어도 좋지 않고, 또 그러한 물을, 동식물을 사람이 먹으면 2차 오염, 2차 감염도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해야 된다. 그 맑고 깨끗한 것을 가장 탁하게 만들 수 있는 건 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천간으로는 이렇게 무토, 기토라고 하는 것, 지지로는 진술충미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지로 진술충미토가 있는 것은, 지지로 진술축미토가 있는 것은, 지지만 있는 것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 지지로 진술충미토가 있는데 천간으로 무토,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바로 뭐예요? 비상사태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개수가 천간에서 무기토를 봤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를 제해 주어야지 무토 내지는 기토가 개수를 탁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 특징 뭐예요? 음수이면서 맑고 깨끗한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축월에 태어난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 영화로 봤을 때는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배경과 같은 것이다. 자, 축월의 배경은 어떻게 돼? 계절로는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인데 어떻게 돼요?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겨울이라고 하면 축월이라고 하는 건 늦겨울이라고 합니다. 늦겨울. 그 다음에 늦겨울이라고 해서 좀 유식하게 모동이다 내지는 개동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뭐 이거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겠고요. 또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이 다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월도 겨울이고요, 자월도 겨울인 것이고, 그 다음에 축월도 겨울인데, 약간 해자월의 겨울과 축월의 약간 겨울이 다른 것은 해자월은 이거는 수왕절이라고 하는 그런 시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해자 축월의 겨울이라 하더라도 축월 자체는 토왕절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모두 진월, 수월, 축월, 미월 모두가 토왕절에 해당이 되는데, 한 가지 좀
중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때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해자축 북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해수를 다시 보게 되겠고 연간에서 자수를 다시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 위치는 뭐 자수가 여기 갈 수도 이렇게 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뭐예요? 해자 축을 모두 갖게 되면 이거는 방합, 즉 뭐예요?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비록 토왕절인 축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다시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이 다시 왕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축월에 유가 있겠고 다시 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거나 그러면 이건 사유축 방합을 형성하죠. 사유축 방합 이렇게 되면 토왕절이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반면에 이렇게도 금이 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금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방합 자체는 아니더라도 6월에 축이 유금이 있게 되면 유축합하고 신금까지 있게 되면 이것 또한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축월은 토가 왕해지느냐 아니면 수가 왕해지느냐 이렇게 내지는 금이 왕해지느냐를 꼭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월이라고 하는 것 겨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엄동설한이라고 간단히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죠. 뭐예요?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춥다라고 하는 거예요. 춥다. 그냥 추운 것이 아니라 매우 추운 것이고요. 쉽게 설명하면 남극 대륙의 한기, 이런 북극 대륙의 한기는 뭐예요? 기본 영하 30도, 40도, 심하면 뭐 50도까지 그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모든 만물이 다 얼어붙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월의 토, 진술축미토라고 하는 4개의 토가 있는데 다른 토에 비해서 이 축월의 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얼어있는 땅, 동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땅만 어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춥게 되면 해자축월에는 물도 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땅도 얼게 되고 모든 만물이 다 얼게 되죠. 모든 만물이 다 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따뜻해야지만 식물도 꽃을 피울 수가 있겠고 따뜻해야지만 식물들이 자라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동물들도 풀을 뜯어 먹거나 하면서 또 동물들도 살 수가 있겠고 사람들도 따뜻해야지만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해자축월에는 매우 춥기 때문에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엄청 추운 그런 데서 활동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땅도 얼게 되겠고요. 일간인 개수 자체도 얼게 되겠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얼어 있으면 얼음으로 변하기 때문에 얼어 있는 얼음은 그렇게 활용도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름 같은 때에는 뭐 팥빙수를 해 먹는다라고 하지만 겨울에 팥빙수 잘못 먹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녹아 있어야지만 활용도가 있게 되는데 축월 같은 경우에는 매우 추운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땅도 얼고 물도 언다라고 해서 반드시 뭐냐면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이 땅도 녹여주고 물도 녹여주어야지만 따뜻한 온기를 갖게 돼서 나무도 동물도 사람도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은 어떤 일간이 됐던 간에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 되는데 화라고 하는 것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지로 뭐 사화도 있겠고요. 오화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천간으로 병정화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하겠고요. 그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라든가 내지는 또는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뿌리가 있어 준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병화가 없으면 뭐예요? 정화라도 있는 것이 나쁘지 않겠고요. 이 병정화가 천간으로 투출했을 때는 인목이라든가 오화 같은 것, 사화 같은 것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화가 지지, 땅에다가 뿌리를 얻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지의 뿌리를 얻어야지만 힘을 크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병정화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과 천간에 있을 때는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지만 겨울의 한기,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가 있느냐 없느냐, 즉 불의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한 점도 없다, 이거 굉장히 한겨울에 온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쉬운 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겨울에 난닝구바람, 빤스바람에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고 한겨울에 허허 발판에 나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땅은 얼어 있죠. 물도 얼어 있죠. 뭐 따뜻한 음료수라도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려고 했는데 땔감이 없어 불을 피울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비난하죠. 가난하고 춥고 오갈 데 없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화가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 축월, 병정화가 천간에 투출하고 다음으로 지지로 사와 오와 인목이 있느냐 이런 것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명식 살펴보고요.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개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지우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사주로 볼 때는 일단 일간과 원령을 가지고 격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 음의 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된다. 축토는 음토죠. 그래서 개수도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축토도 음에 해당이 되니까 음대 음이고, 그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성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편관이 되겠죠. 축토는 개수 입장에서 편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격자를 이렇게 붙이면 편관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편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칠살격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개수 자체는 축월에 약한 반면에 축토라고 하는 것은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칠살 자체는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살은 칠살은 왕하다고 해서 살중신경이다라고 하는 국사가 되는 것이고요. 연간에 오늘 명시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칠살 편관격에 살중신경한 사주가 됩니다. 자, 살중신경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설명드리면 칠살인 편관은 중,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왕하고 세력이 크고 신 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뜻합니다. 일간인 개수는 가볍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일간인 개수는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칠살편관이라고 하는 것, 뭐 물론 관성이긴 하지만 나를 극히하는 것이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기토를 보는 것은 뭐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개수는 청징,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는데 기토를 보게 되면 개수가 뭐예요? 탁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다 탁수가 된다라고 제가 써드렸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약한 개수를 도와주게 되고요. 힘이 약한 그런 주체를 먼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칠살 자체도 그냥 놔두면 되고 중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유를 보게 되면 유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인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편인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면서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대 음이면 편자를 붙이는데 이것이 인성이니까 편인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축토 월지에 있는 축토하고 유축이 반합해 국하게 되면 인성인 금으로 화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토왕절에 유금을 하나를 봄으로 있어 금이 다시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지에 있는 금이 천간에 있는 기토를 갖다가 토생금 금생수에서 화살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천간으로는 별도의 금이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거기다 기토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칠살이 왕에서 살중신경한 사주가 된다라고 했는데 일지에서 유금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서 이렇게 해수를 보게 되면 약했던 일간이 금의 생주를 받게 되고 해수의 개수가 뿌리를 통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개수가 왕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중신경으로 보지 않고요. 일간도 왕하고 다시 자
신왕하고 일간도 왕하고 살도 왕한 신왕, 살왕한 그런 사주로 바뀌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왕사랑 하더라도 개수 자체는 토를 보게 되면 탁수가 되는 것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라도 반드시 뭐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있어서 토를 제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동절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화가 있어 주어서 추운 겨울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간의 정화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어서 이 정화가 추운 축월에 엄동설한의 축월에 한기를 따뜻하게 해줄까 했는데 이 정화가 지지로요.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따라서 정화는 있다 하더라도 그 힘을 등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시에서라도 화를 보아야지만 축월의 한기, 얼어붙는 물도 얼게 되고 땅도 얼게 되는 그러한 한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신 연후에 생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택일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3주까지가 어떻게 정해졌느냐를 보시고 나서 생시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엄동설한이라고 했죠. 엄동설한. 매우 추운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인데,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축월의 해수도 가지고 있겠고 자수도 있게 되면 아까 제가 축월은 뭘 봐야 된다 그랬죠. 해자축 방합이 성립되느냐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방합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개수가 축월에 들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간인 개수가 극왕한 사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를 무토라고 하는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데, 막아줘야 되는데 사주 원국의 축월의 기토 가지고는 이 왕수를 제방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물을 탁하게 할 뿐 왕한 수를 제방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일간이 와가게 되면 관살로서 이거를 제방해야 되는데 기토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거는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개수는 무기토 보면 안 된다면서요. 이러한 경우는 자, 축월이라 하더라도 지지로 수국을 형성하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개수를 보지 않고 이 양간인 임수를 보기 때문에 임수를 제하는 것이지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있은 연후에 병화 같은 것이 있어서 조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무토도 없고 조우도 안 되고 기토로서 제방도 안 되면서 저 땡땡땡땡 얼어붙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개해시가 된다 해도 똑같습니다. 물론 임수는 투출되지 않았지만 해수, 개수를 다시 보게 되면 임자시나 개해시나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개축시가 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개축시는 뭐예요? 결국 뭐 해축, 유축 회금하면서 축토가 있다 하더라도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엄동설한의 개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겨울에 눈보라가 치는 거하고 똑같죠. 역시나 이 정화화는 지지로 뿌리가 하나 더 없기 때문에 다 얼어버리는 그러한 형상이 되는 것이죠. 결국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되면 빨리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초년부터 중년까지, 중후반까지 금수운으로 가는 그러한 형상이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울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괜찮은 생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갑인시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인목이 있고 그다음에 간목이 있으니까 정화가 뿌리를 얻어요. 인중에 병화의 뿌리를 얻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 해가지고 화를 생하게 되니까 미흡하나마 조우도 할 수 화를 생하게 되겠고, 이 인중 안에는 지장간에 병화가 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중병화를 써서 조우할 수 있게 되니까 목화에 대한
즉 상관과 재성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데, 만약에 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병화를 써야 되는 그런 사주, 즉 해동, 엄동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 그런 엄동에 이 병화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빨리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사시가 되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천간도 정화, 그 다음에 시지도 사화이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이거는 사유축 뭐예요? 금국을 이루죠. 제가 또 축을 해자축 방합 이루냐, 사유축 금국을 이루냐고 꼭 보라고 했는데, 사유축 금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중에 있는 병화를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사유축 금국이 안 됐을 때 사중 병화를, 지장간에 있는 병화를 예를 들어서 7-80% 썼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유축 금국 을 이루게 되면은 사중에 있는 병화의 공력이, 힘이 20% 30%로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조후하는 공력은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화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오시 기미시 같은 경우는 오화 보는 거 나쁘지 않지만 천간으로 무토 투출하는 것, 요거는 좀 꺼림직한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고, 기미시 자체도 뭐예요?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경신시, 신유시 같은 경우는 인성이기 때문에 개수를 생지해 준다 하더라도 사주가 화가 부족한 중에 금수만 많아지게 되면 역시 조후가 되지 않는 단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예시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예시사주라고 하는 것은 병진년 신축월 개유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똑같이 오늘 명식과 같이 비교 분석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서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의 사주 명식인 것이고요. 요거는 같이 한번 비교 분석해 본다라고 하면 또 한 가지 사주만 보는 것보다는 같이 비교해 분석하게 되면 좀 더 복합적인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개수 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개수 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똑같고요. 사주를 보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맨 먼저 일간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원령을 보는 것입니다. 자, 복습 차원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 뭐라 그랬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하는 것이고,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것,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든가 비 같은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옹달샘 같은 것 내지는 맑고 깨끗한 냇물 같은 것, 정화수라든가 아니면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맑고 깨끗한 물을 개수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개수라고 하는 것, 생명은 뭐예요? 맑고 깨끗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탁해지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개수의 특징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수가 태어난 원령은 똑같습니다. 축월이죠. 이것도 축월이고, 그 다음에 이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원령 월지라고 하는 것이고, 격으로 놓고 보면 이건 칠살격 내지는 편관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일간 자체는 약하고 토 자체는 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했고, 이렇게 살중신경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향이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고 약간 까탈스러운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같은 수라든가 같은 인성인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뭐에 동절, 겨울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오늘 공부했던 명식 정화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는데 뿌리가 없었던 것이 흠이 됐다라고 하면, 같이 비교 분석하는 명식도 정화가 아닌 병화가 투출되어 있지만, 이 병화라고 하는 것도 여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금이 이렇게 병화하고 첩신되어 있으면 이거는 서로 탐합하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합하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이 100%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신금을 있어서 이렇게 탐합하게 되면 뭐예요? 병화가 공력이 반 이상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화가
전혀 못 쓰느냐 그런 건 아니고 병화의 힘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병화하고 신금하고 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만 서로 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같은 명식 이 사주도 일지에 유금이 있고 이 사주도 일지에 유금이 있죠. 물론 이제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축 회금해서 개수를 생해주게 되니까 약했던 일간이 생조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주도 뭐예요? 약했던 일간이 생조를 받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조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찌 됐건 간에 월령에 토가 있기 때문에 이 토가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 이 사주는 기토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이 사주는 기토는 투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연지에 또 진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토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개수 입장에서는 개수가 탁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썩 좋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를 어떻게 제해 주느냐, 또 그 다음에 화가 있긴 한데 이 화를 어떻게 도와서 조우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느냐 나쁜 사주가 되느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생시를 간단하게 몇 개만 본다라고 하면 이게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도 임자시 때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주 마찬가지로 추월의 자수를 보게 되면 겨울의 자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엄동의 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한기 차가운 기운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는 뭐예요? 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좋은 생신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또 개축시 같은 경우도 이것이 만약에 개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또 뭐 유축 회금 뭐 금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 자체도 나쁘게 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 사주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진짜 안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 있지만, 만약에 이 사주가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자냐에 따라서 여자냐에 따라서 생시가 좀 불손하더라도 그 불손한 것을 대운에서 보충해 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경신시나 신유시 같은 경우는 한습이 가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목화운으로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 사주가 생시가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추월에 한 엄동설 안에 토가 있어서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 그 다음에 추워서 만물이 얼어붙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병화가 연간에 홀로 외로이 있을 때 생시가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좀 멀기는 하죠. 연간에 있는 것이 시지에 뿌리를 두는 것이 좀 어렵긴 하더라도 병화가 인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목에 뿌리를 든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좀 멀다 하더라도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도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좋은 생시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또 간목의 토도 억제도 해주지만 간목의 화도 생조해 주게 되니까 뭐예요? 이거는 상관 생제하는 그러한 사주 국세도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사주 원국 자체에서 중화를 어느 정도 이룬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주가 운에서도 다시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예요? 목도 살아나게 되고 화도 살아나게 되면 사주 전반적으로 온기를 갖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또 뿌리도 인성의 뿌리도 있기 때문에 개수가 마르지 않고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인묘진 이 대운 이렇게 넘어오면서 좀 재물을 많이 얻은 그러한 뭐 100억대 이상의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뭐 돈을 좀 많이 젊은 나이에 좀 많이 벌었다. 물론 이제 조상의 음덕 같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수일간이 추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화인데 화가 연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제가 금요화실이라고 하는 이론을 꼼꼼하게 따져서 보진 않지만 용신으로 쓸 것이 뭐예요? 연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연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상의 음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울로 자체가 지금까지 평탄하게 왔고, 그 다음에 시의 상관이 있는 것이 나한테 또 도움을 주다 보니까 내가 하는 족족 뭐예요? 그 상관은 재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이런 사주가 바로 뭐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사주가 평고하게 되면 매우 비난합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 자체에서, 사주 원국이라고 하면서 이 사주 8글자를 말하는 건데, 사주 원국 자체에서 중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대운에서라도 중화를 이루어주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원국에서도 중화가 되지 않은 것이 대운에서도 받쳐주지 않으면 진짜 그 사주의 주인공의 삶은 매우 어렵고 피곤하고 뭐라 그럴까, 힘들겠죠. 우리는 이제 사주를 보면서 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지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피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출산택일에 응용하는 경우에도 좀 면밀하게 원국뿐만 아니라 대운까지 잘 살펴서 출산택일에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신사일 같은 것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출산택일 같은 거 의뢰하는 경우에 신사를 위주로 보는 사람들은 조금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